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웹앱 끝냈고 오늘은 스프링 부트 할 거예요. 여기 정규식은 나중에 해드린다고 했고요. 자, 여기 스프링 부트 검색을 구글에 하면 이렇게 지금 본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게 스프링이고요. 여기 지금 부트입니다. 여기 뭔지는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면 프레임워크라고 써져 있는데 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 차이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기 부트라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스프링에 대해서 스프링 먼저 검색하고 갈까요? 자, 스프링 먼저 검색하고 갈게요. 그렇죠? 자, 스프링. 자,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요. 자, 자바의 레벨을 올리는 코드의 레벨을 올리는 것이 스프링입니다. 그렇죠? 자바의 레벨을 올리는 거. 자, 스프링. 자바의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웹앱을 만들 거예요. 웹앱. 자, 보면 이제 크라우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리액티브 앱을 만들 수도 있고요. 메타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메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웹앱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되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배포할 수 있는 형식의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메타 서비스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엄청 빠르게 개발해서 빨리빨리 소비할 수 있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죄송해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벤트 드라이븐, 배치, 서버리스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쓰는 거는 아마 맨 위에 나열되어 있는 요 네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웹앱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현업에 가봤자 요 클라우드랑 웹앱 두 개 정도 배울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이런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자바의 객체 지향 문법을 이 스프링이 독자적으로 조금 더 나은 문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관점 지향 언어라고 부르는 이건 이제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고 그걸 이제 관점 지향 언어로 바꿔서 제공하는 것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고요. 자, 우리는 그 중에서 웹앱을 쓸 겁니다. 자, 일단은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 차이점만 간단히 설명하고 갈게요. 자, 우리 오랜만에 피그마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나 새로 팔게요. 자, 스프링 부트가 될 거고요. 아이고, 그냥 스프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공유해야 되겠죠? anyone can view 하고 커피하고 저기 유튜브에도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코드 오랜만에 켜서 혹시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카카오톡이 좋아요? 디스코드가 좋아요? 디스코드요? 알았어요. 카카오톡 굳이 로그인 할 필요 없지. 디스코드가 좀 업데이트 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좀 보고 계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자, 아직 감기가 덜 나왔는데 주말 내내 잤어요. 먹고 자고 먹고 약 먹고 자고 먹고 약 먹고 자고 많이 나왔는데 열이 거의 40도 가까이 올랐다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아직 목소리가 좋지 않으니까 좀만 이해해 주시고요. 디스코드가 왜 이렇게 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뭐 이렇게 업데이트 할 게 많은지. 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와서. 자, 피그마 올렸고요. 자, 우리 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 차이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웹앱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웹앱. 자, 웹앱.
자, 우리가 웹앱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죠. 다운로드 받는 것이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자, 네모나게 할까요? 이것도. 자, 이게 라이브러리라고 할게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MySQL 커넥터 같은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MySQL 커넥터 J를 다운받죠. 다운받아서 여기서 쓴다 그러면 이것이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또 우리 어떤 거 다운받아 봤어요? 서블릿도 사용해 봤죠? 서블릿. 자, 또 어떤 것도 써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암호화 엊그제 암호화 하면서 자 누굴 다운받았었냐면 자 pom.xml 가서 여기 있다. J 바이크립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저는 BCR YPT라고 부르는데 BCR YPT. 자, 요걸 이제 다운받았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죠? 자, 우리는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지 않고 어떻게 썼어요? 방금 본 것처럼 다운받지 않고 어떻게 썼죠? 주입받아서 썼죠? 주입을 어떻게 받아서 썼는지 혹시 아세요? 메이븐에 의해서 주입을 받아서 썼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메이븐 개념을 아셔야 돼서 또 설명하고 갈게요. 자, 여기 메이븐이고요. 자, 메이븐은 우리 레파지토리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냐면 유저 안에 유저 폴더 안에 .m2 자, 이런 폴더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도? 자, 우리도 한번 볼게요. 파인더 열어서 우리 유저 폴더로 가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 사용자의 저는 이제 안에 이름이 솜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숨긴 폴더 보기. 자, 숨겨져 있어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점 이렇게 하면 숨긴 폴더가 보일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숨겨진 폴더 있죠? 윈도우도 똑같이 여러분들 계정 이름에 들어가서 자, 윈도우도 똑같아요. 자, 윈도우의 계정 이름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마우스 여기 메뉴 쪽에 폴더 숨긴 폴더 보기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 열어보면 여기 .m2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레파지토리가 됩니다. 여기 레파지토리 보이죠? 자,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쓰고 있어요. 여기 레파지토리 하위에 여기 저장소죠, 그렇죠? 자, 여기 하위에 보시면 뭐가 있다? 요 녀석들을 다운받아 놓고 있어요. 요 녀석들. 자, 요 녀석들 여기서 다운을 받아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안 되네요. 이상하게. 위로 올리는 거 했는데. 얘를 낮춰야 되나?
자, 이렇게 다운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죠? 자, 이 친구들을 주입만 이렇게 해줘요. 웹앱에다가. 이렇게 주입. 자, 이렇게 주입.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주입을 받을 수 있죠? 요 안에 pam.xml이라는 설정이 있죠. 여기 안에 pam.xml. 자, 여기다가 내가 누구를 주입받겠다? 디펜던시로 이런 걸 써서 왔죠? 이렇게 써서 자, 주입받겠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누구를 주입받겠다? MySQL을 주입받겠다. 그렇죠? 자, 그냥 D라고 할게요. 줄여서. 자, 줄여서 이렇게 해서 나는 MySQL을 주입받겠어. 자, 또 누구를 주입받겠어요? 자, 여기 서블릿을 주입받겠어. 이렇게 쓰면 여기 주입을 된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써놓기만 하면 주입을 해주더라. 자, 우리도 보면 이렇게 설정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쵸? 디펜던시하고 주입을 받을 거야. 디펜던시하고 주입을 받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도 지금 여기 보면 서블릿이 있을까? 서블릿 있죠? 그쵸? 이렇게.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렇게 주입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 버전이 상관없이 버전 여기서 뭐 버전 또 관리돼 있겠죠. 버전이 3버전, 4버전, 5버전, 뭐 3.14, 3.24 뭐 이런 식으로 다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내 여기 버전만 써놓으면 그 버전을 이렇게 주입을 받는 형태로 되는 것이 이제 의존성 주입이라 불러요. 의존성 주입.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입받는다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뭐다? 메이븐. 요게 그냥 일반적인 다운로드. 여기 메이븐. 그래서 이제 디펜던시라고 하면 다 좋은 거다. 아, 여기서 다운받아서 주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예요? 내가 다른 웹앱을 또 만들었어요. 자, 다른 웹앱.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처럼 한다 그러면 내가 웹앱을 만들 때마다 다운받아서 복붙. 자, 다운받아서 복붙. 자, 다운받아서 복붙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자, 그냥 의존성 주입. 그냥 의존성 주입. 자, 그냥 의존성 주입. 자, 하나만 다운받아서 이렇게 주입만 받는 거죠. 자, 두 개 차이점 딱 보이죠? 자, 어떻게? 다운받아서 복붙. 다운받아서 복붙. 자, 얘는 뭐예요? 그냥 의존성 주입. 그냥 의존성 주입. 그냥 의존성 주입. 그냥 의존성 주입. 이런 식으로 주입만 받는 거랑, 그죠? 다운받아서 복붙. 이제 용량이 어떻게 돼요? 3배나 많죠? 그 다음에 번거롭죠? 매번 찾아서 다운받아가지고 주입하는 거. 이 친구는 설정만 하면 되니까. 여기 지금 메이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 쓸 때 이렇게 썼죠? 이게 라이브러리 지금, 우리가 의존성 주입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오랜만에 메이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그림도 한번 그려줘 봤고요. 자,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웹앱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라이브러리예요. 자,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다. 잠시만요. 아이고, 고고고고. 자, 예를 들어, 자, 이 웹앱에서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그냥 요거를 찾아서, 그냥 찾아서 사용, 찾아서 사용.
찾아서 사용. 이런 게 뭐예요? 라이브러리. 내가 필요한 것을 다운로드 받거나 의존성 주입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라이브러리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고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는 뭐냐? 자, 프레임워크는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자, 핑크로 할까요? 핑크 너무 눈부신가? 자, 요게 프레임워크예요. 자, 프레임워크에 웹앱이 포함된 상태로 돼요. 웹앱이 이렇게 포함이 돼요. 자, 잠만 그냥 쓸게요. 자, 얘가 웹앱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우리가 사용할 이 프레임워크는 메이븐으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 프레임워크 설정으로 라이브러리는 메이븐으로 받아요. 자, 요거는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웹앱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레임워크의 규칙에 따라야 돼, 뭐든지. 이 웹앱은 어떻게? 프레임워크의 규칙에 따라야지 실행이 되고, 자,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라이브러리를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이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자,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만 웹앱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여기 JBicycle 안 써. 대신에 이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시크릿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포함돼요? JBicycle이 포함되어 있어요. BRYCP죠.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왔죠? BCRYPT. 그렇죠? 자, 여기 안에 포함이 된 상태로 우리가 이 친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서블릿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웹앱이라는 곳에 포함돼서 자, 여기 안에 서블릿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커넥터 J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쓸 수 있고요. 그냥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럼 내가 무언가를 쓰고 싶으면 바로 못 쓰고요. 프레임워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자, 여기 서블릿 쓰고 싶어. 프레임워크야. 그럼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형태로 주면 그 형태로 써야 돼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쓰고 싶으면 썼는데, 자, 내가 쓰고 싶으면 썼는데, 야, 이거 복사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자, 난 복사한 줄 알았는데. 자, 이전에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다운받아서 그냥 썼는데, 자, 그냥 바로 썼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프레임워크야, 나 이거 필요해?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고 써야 돼요. 나 서블릿 필요해. 그래, 내가 줄게. 근데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종종 있어요. 자,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대부분은 프레임워크한테 물어보고 써야 돼요. 자, 프레임워크가 모든 것들을 지배한 상태에서 웹앱이 그것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규칙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좀 과해요. 자, 좀 과한 편인데. 자, 자, 우리 프론트에서 어떤 걸 배워봤냐면, 프론트에서, 부트스트랩이라는 친구를 배웠어요. 자, 이 친구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예요.
자, 이 친구는 프레임워크인데 프론트엔드에서 쓰는 프레임워크예요. 자, 이 친구는 왜 프레임워크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화면이 완전히 싹 바뀌어요. 이 친구에 의해서 화면이 싹 바뀌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H1이 다른 모양으로 나오고요. 자, H1이 버튼이 다른 모양으로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또는 바디가 다른 모양이 되고요. 폰트가 이 친구가 쓰는 폰트들로 다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 친구 부트스트랩에서 다 바뀌기 때문에 아, 화면이 누구에 의해서 부트스트랩에서 지배받는다. 그렇죠? 지배받는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인 부트스트랩이라 불러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자, 우리 프레임워크인 자, 부트스트랩을 쓸 때 CSS나 자바스크립트 사용법이 바뀌진 않죠. 나 이 규칙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문법을 바꿀래 이러진 않죠. 그런데 스프링은 아예 자바 문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바 문법을 바꿔버려요. 야, 스프링은 좀 과하다. 스프링은 자바의 객체 지향 문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게 마음에 안 든대요, 자기는. 자,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관점 지향을 구현할 거야. 자, 객체 지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관점 지향을 구현할 거야. 자, 단순히 자, 이 라이브러리의 통제를 하고 이 친구의 규칙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 이 자바로 된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 문법을 관점 지향 언어로 아예 바꿔버려요. 자,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얘기를 간단히 하고 갈게요. 자, 여기는 지금 어떤 거의 차이냐면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의 차이였고요. 지금 얘기할 것은 스프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라이브러리는 사용하는 것, 도구처럼. 프레임워크는 내가 그 도구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 내가 그 도구들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도구를 쓸 수 없고 프레임워크의 규칙에 따라서 도구를 쓸 수 있는 것. 그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것. 대신에 이 프레임워크가 편의를 많이 제공을 하겠죠. 자, 그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스프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는 다른 건가요? 아, 그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스프링 프레임워크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자, 우리 수업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자바의 객체 지향 문법이 서버 환경에서 좋지가 않다. 자, 자바 앱은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객체 지향 문법은 필요한 곳에서 객체를 만드는 것이 객체 지향 문법이에요. 자, 이게 객체 지향 문법. 근데 이것에 단점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객체 안에 객체 또는 객체한테 파라미터를 전달 또는 서버 환경에서 객체를 호출하면 그 서버 호출마다 객체가 엄청나게 많이 생성되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단점은 뭐다? 자, 객체가 생성되는 순서대로 파라미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서비스는 순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 자, 어떤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객체 안에서 또 다른 객체를 만들어요. 그렇죠? 객체 안에 또 다른 객체를 만들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 안에서 또 다른 객체를 만들어요. 아이고.
자, 이 안에서 또 다른 객체를 또 만들어요. 자, 계속 끊임없이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 이 메뉴에서 그쵸? 메뉴에서 정렬을 메뉴로 할 수 없나? 정렬을 메뉴로 할 수 없네요, 그쵸? 이렇게 하죠. 자, 내가 A는 10이라는 친구를 자, 이 친구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자, 이 친구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A를 여기다가 전달하고 또 여기다가 전달하고 또 여기다가 전달해야 되죠. A라는 친구를 객체를 만들 때마다 여기 전달하고 여기 전달하고 여기 전달하고. 그래서 이 객체들 간의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줘서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번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서 생성하는 순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친구들 동시에 탕 하고 만들 수 없다고요. 자, A가 10이라는 친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동시에 만들 수가 없어요. 항상 순서가 존재해야 돼요. 실제로 이 친구에 의해서 이 친구도 뭔가 조건이 바뀔 거고 이 친구도 뭔가 바뀔 거고 이 친구가 바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친구를 동시에 나도 이 친구를 동시에 이렇게 생성할 수 없고요. 항상 만들고 그 안에서 만들고 그래서 A를 10이라는 값을 여기다 전달하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객체지향 문법에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도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고 편리한데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그냥 이렇게 딱 펼쳐놓고 그냥 내가 필요한 곳에 A는 10이라고 주는 게 제일 편하죠. 자, 그런데 객체지향 문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싱글턴 패턴으로 스태틱으로 다 구현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스태틱. 자, 스태틱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다 독립적인 객체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예요? 각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주면 객체지향 문법은 객체여야지 안 쓰는 것을 메모리로 정리한대요. 자, 그때 그 정리하는 친구를 뭐라고 부르죠? 가비지 컬렉션이라 불렀죠. 우리가 객체를 new 연산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new A. 자, 이 친구만 흰 메모리에 저장돼서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삭제하죠. 근데 우리가 스태틱을 써놓은 거는 절대 삭제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 친구를 1000개, 10,000개를 계속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 메모리가 스택 오버플로우가 뜨겠죠. 이때 스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CPU한테 이거 연산해 주세요 하고 메모리를 만들어서 전달하는데 그때 이 메모리가 쌓는 구조인 스택, 그룹 바구니 모양이라고 해서 걔네들이 많아졌다, 오버했다, 스택 오버플로우, 메모리가 넘어갔다 이 뜻이에요. 메모리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양을 넘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 이게 스태틱이 아니라 힙이었으면 안 쓰면 지우고 만들어 놓고 안 쓰면 지우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안 쓰면 지우고 또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스태틱은 그렇게 안 되고 계속 쌓아 놓기만 안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뭔가 내가 수평적으로 구현을 하기가 애매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구현해야 돼요? 만약 스태틱을 쓰고 싶다면 싱글턴 패턴을 구현을 해야 되죠. 안 쓰면 지우고 복제되지 않도록 관찰하고 우리가 어떻게 싱글턴 패턴을 구현하면 얘네들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객체들을 다 싱글턴 패턴으로 구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튼 객체를 생성한다 라는 것 자체 그리고 객체를 순서대로 만들어서 파라미터 전달하는 이런 구조 자체가 순서가 존재하는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밖에 없다. 모든 서비스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서비스가 된다. 자, 이런 게 객체지향 문법의 단점이고 자, 두 번째 제가 크게 얘기했던 거는
서버 환경에서. 자, 객체 지향 문법이 불리하더라죠? 자, 내가 이 앱에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똑같은 친구가, 그죠? 똑같은 친구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복제되고, 또 복제되고, 또 복제되고, 또 복제되고, 요청 올 때마다 또 복제되고, 또 복제되고, 또 복제되고, 또 복제되고, 또 복제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올 때마다 계속 복제되면 메모리가 또 메모리 스택 오버플로우가 뜨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객체 지향 언어에 단점이 있더라. 자, 그래서 자, 스프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싱글턴 패턴 좋던데 그냥 내가 컨테이너로 구현해 줄 테니까 너는 그거 가져다만 써.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관점 지향 언어예요. 자, 왜 관점 지향 언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필요한 곳에 수평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 이때 이 수평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서비스라고 보면 우리가 그 서비스가 되는 곳에 어떤 것이든지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점 지향 언어. 객체 지향 언어는 뭐예요?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예를 들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 지금 제가 쓰는 건 스프링이에요.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JVM에서 돌아가요. 자, 이 친구는 뭘로? 자바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뭘로? JVM으로 돌아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JVM으로 돌아가는 친구격 언어들이 있다 그랬죠. 사촌격 언어. 뭐가 있다 그랬죠? 그루비랑 그다음에 그루비가 저게 맞나? 코틀린이라는 친구가 있을 거였죠. 코틀린? 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다 JVM 기반이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배우고 있으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만 되는 게 아니라 JVM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법은 어떤 것들은 다 지원을 한다. 자, 이 친구한테는 자, 어떤 게 있냐면 컨테이너라는 친구가 다 존재해요. 컨테이너.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이 컨테이너이라면 빈 컨테이너예요. 자, 이때 빈이라는 뜻은 객체를 의미해요. 빈은 뭐다? 객체. 자, 여기 안에 객체를 저장해 놓고 있다가 괜찮아요? 부서졌어요? 괜찮아요? 자, 여기 안에 빈이 객체였죠? 빈 중에 뭐 서블릿이 있을 수도 있고, 빈 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저장하기 나름이었죠? 뭐 다오가 있을 수도 있고, 자, 빈 중에는 뭐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빈들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뭐 이게 유저 다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게 유저 서비스 아니면 뭐 보드 서비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이죠, 그렇죠? 저장하기 나름이에요. 자, 이전에는 내가 필요하면 만들어서 전달해서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 이 객체예요. 지금 만드는 건 객체. 자, 지금은 객체를 만들 거예요. 자, 내가 필요한 객체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냥 주입만 이렇게 해줘요. 또 주입이 나오네요. 그렇죠? 주입.
자, 내가 또 필요한 곳이 있다. 또 어떤 객체가 난 필요하다. 아이고. 난 또 어떤 객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인만 해줘요. 필요하다 그러면 주인만 해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주인만 해주고. 자, 누가? 컨테이너가. 자,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자,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만들어서 주고, 만들어서 줬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수평적으로 필요한 곳에 나눠줘요. 자, 이 필요한 곳에 관점으로 객체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달한다 그래서 관점 지향 언어예요. 자, 내가 이 빈즈를 만들어서 그걸 전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따라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자바 규칙처럼 항상 유연산자를 써서 객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 이 빈 컨테이너. 자, 이 빈 컨테이너가 항상 있고 여러분들이 이 빈 컨테이너를 유념하면서 항상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구현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스프링 부트랑 무슨 차이냐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웹앱에서만 통용되는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요 보이는 게 다 스프링이에요. 자, 스프링인데 자, 웹앱만 스프링 프레임워크냐, 스프링 부트냐 이렇게 나눠요. 자, 이제 의미 없는 얘기인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앱은 안 쓰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워크와 스프링 부트. 자, 이거 차이점. 자, 옛날에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던 웹앱이 있고요. 최근에 사용하는 웹앱이 있는데 그것을 스프링 부트라 불러요. 일단 그렇게 두 개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데 자, 옛날이었죠. 옛날 한 2010년도 이전인가? 2010년도 이전을 얘기해요. 2010년 이전. 그보다 더 됐나? 더 됐을 수도 있고. 자, 이때 사용하던 스프링 웹앱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 불러요. 자, 요것이 지금 현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 부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쵸?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그냥 요 프레임워크 전체를 스프링 프레임워크라 불러요. 자, 요게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고요. 자바를 요 객체 지향 문법을 관점 지향 언어로 바꾸는 요것을 스프링 프레임워크라 부르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만 스프링 웹앱 옛날 거를 스프링 프레임워크라 불러요. 한국 사람만. 아시겠죠? 한국 사람만. 자,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냐? 자, 옛날 적에는 우리가 서버를 구현을 하면요. 서버. 통계 서버가 되겠죠? 자, 통계 서버. 자, 우리가 통계 서버를 구현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따로 이렇게 구현을 해요. 스프링 웹이라고 할게요. 스프링 웹. 자, 지금 현재 제가 스프링 웹이라고 하는 건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스프링 웹. 스프링 웹 앱 보이시죠? 그쵸? 스프링 웹 앱스. 자, 요거. 자, 지금 현재 스프링 웹 앱이랑 톰캣은 따로따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자, 이 친구가 톰캣을, 애매하게 건드려요. 애매하게라기보다는 뭐 잘 건드리긴 했는데, 두 개가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동작을 해요.
왜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동작을 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동작을 안 하고요. 자, 현재 이것을 스프링 부트라 부릅니다. 그렇죠? 스프링 부트. 자, 이 스프링이 통캣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포함을 시켜요. 자, 이전에는 둘이서 티키타카 했다면 이번에는 스프링에 의해서 통캣이 완전히 지배당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스프링 웹앱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받아요. 이렇게 쪼그리가 된 거죠. 쪼그리. 자, 이렇게. 자, 둘이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건 맞는데 예전에는 따로따로 존재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차이가. 자, 옛날에는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웹앱을 배포하려면 서버를 따로 구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 통캣 서버를 하나 구축을 해요. 리눅스 플러스 뭐를 통캣 서버.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자바도 깔았겠죠, 그렇죠? 리눅스에다가 자바도 깔아야 돼요. 통캣은 뭐니까 자바로 돌아가니까 여기다 JDK를 깔아요. 자, 아마존 서버를 이렇게 임대를 했다 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스프링 웹앱을 와로 배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통캣 서버 안에다가 배포를 해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된 구조긴 하죠, 그렇죠? 이렇게 와로 배포를 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를 와를 통캣한테 배포한다고 해서 실행을 해서 동작을 해요. 이런 구조로 돌아가요. 자,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은 자, 아마존 서버인데 똑같이 아마존 서버에 할 건데 아마존이 아니라 아마존이죠, 그렇죠? 자, 리눅스인데 JDK만 임대를 받아요. 자, 이 스프링 웹은 자바로 된 코드이기 때문에 자바 여기 메인에서 통캣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자, 예전에는 통캣의 메인이 있어서 자, 메인 앱이 있어서 이 스프링 웹앱이 여기 포함돼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스프링 웹앱에서 메인이 통캣 서버를 실행시켜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자르라고 하는 자바 라이브러리 압축 파일로 배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실행만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배포가 끝나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옛날에는 통캣 서버에 의해서 이 친구가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캣 서버의 상황에 맞춰줘야 돼요. 야,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코드를 쓰면 나도 이 코드를 써야 되고, 여기서 이 코드를 쓰면 여기서도 이 코드를 써야 되고,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 내가 통캣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쓰는 대로 넌 써야 돼요. 내가 쓰는 대로 넌 그냥 따라야 돼요. 물론 여기 안에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웹앱 서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친구가 요청을 받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자, 요청을 받고 응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자, 요청 받으면 자, 여기서 너 좀 뭐 처리하고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지금은 아예 웹앱에서 요청을 받아서 통캣한테 처리를 시켜서 통캣의 응답도 주변에서 감시한 후에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통캣의 눈치를 거의 안 보죠. 그러니까 통캣이 좀 이상해도 여기 스프링이 알아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구조고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 티키타카 하는 구조.
자, 그래서 이 친구 이때 스프링은 와로 배포가 됐고요. 와는 뭐예요? 웹앱의 압축 버전이에요. 웹앱. 웹앱은 누가 쓰는 거냐? 톰캣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이 톰캣이 있고 이 메인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는 뜻이에요. 톰캣의 메인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는 뜻의 와예요. 웹앱 죄송해요. 아카이브. 웹앱 아카이브죠. 아카이브. 그래서 아카이브에서 여기 AR이 아카이브의 준말이에요. 웹앱 아카이브. 자, 웹 아카이브라고도 하고요. 웹앱 아카이브라고도 합니다. 톰캣 메인이 사용하는 아카이브. 자, 이번에는 뭐예요? 자바 아카이브. 아카이브는 뭐예요? 뭐 도서관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 이런 압축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카이브라 부릅니다. 자, 이때 요 자바로 된 아카이브. 자, 지금은 뭐예요? 스프링 부트에서 메인이 있어서 스프링이 실행돼요. 실행되면서 톰캣을 실행하는 구조. 자, 그래서 옛날 옛적, 자, 요때는 이렇게 썼고요.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건 지원이 끊겼어요. 자, 그래서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스프링 부트가 뭐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물으면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쵸? 근데 이제 한국 사람만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국 기업 가가지고 면접 볼 때 이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스프링 부트의 차이는 뭔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옛날 옛적에 쓰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옛날 옛적에 쓰던 요거. 그쵸?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그때는 톰캣 메인이 스프링 웹앱을 실행하는 구조로 와로 배포가 됐지만 지금은 스프링 부트 안에 톰캣이 포함되고 스프링 부트의 메인 앱이 있어서 자르로 배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이에요. 아시겠죠? 100점. 100%가 아니라 100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스프링 부트 웹앱은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면접에서 물으면 자, 여러분들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쵸? 그럼 옛날 웹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면접자한테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잘못된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옛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옛날에는 하지 말고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톰캣 서버와 웹앱이 따로 있고 스프링의 웹앱이 톰캣에 배포되는 구조로 와로 배포가 됐지만 스프링 부트는 자체적으로 톰캣을 포함하고 있어서 스프링 자체를 배포하는 자르로 배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입니다. 자, 이렇게 자, 차이점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요 두 개를 이제 다르게 알고 계시면 돼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뭐다? 자바의 문법을 관점 지향 언어로 바꿔주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다.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 리액티브가 있고 클라우드가 있고 웹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웹앱스를 배울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쉬었다가 와서 15분. 자, 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15분 쉬면 11시네요. 11시까지 쉬었다 오세요.